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세금 역사에 아주 커다란 변화가 찾아온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집도 자식들한테 뭔가 하나는 물려줘야 할 텐데, 세금이 너무 무서워서 걱정이에요. 내가 평생 모은 집 한 채, 이것마저도 나라에서 가져가면 남는 게 뭐가 있죠?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기도 전에 주식 팔아서 세금부터 내라니. 이게 과연 공정한 건가요? 이런 고민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께는 더 와닿는 이야기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이분은 이선미 세무사입니다. 올해 58살, 28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상속세와 증여세 상담을 전문적으로 해오신 분인데요. 서울 강동구에서 조그만 세무사무소를 운영하시며 하루에도 4~5명씩 이거 자식한테 그냥 물려주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들으신다고 합니다. 그분의 첫마디는 이렇습니다. 이젠 세금 때문에 재산을 쪼개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잠시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간단하지만 중요한 안내 하나만 드릴게요. 이 채널에서는 이렇게 어르신과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세금 정보, 자산 상속 이야기, 재산 지키는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풀어서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유용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대개편은 단순한 법 조항 몇 줄을 고친 게 아닙니다. 이건 무려 75년 만에 처음 일어난 과세 철학의 전환이며 그 중심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상속세, 즉 유산세라는 틀을 깨부수는 결정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한 집안의 가장이 30억 원의 자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해보죠. 그럼 그 집 가족은 그 돈에서 나라에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까요? 기존 제도 아래선 상황에 따라 4억에서 5억 원 넘게 내야 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그런데 새 제도가 시행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같은 금액을 물려받더라도 세금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뜯어보면 정말로 이 변화가 무엇을 뜻하고 왜 기회일 수 있는지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자식 셋인 집, 중소기업을 가진 아버지, 혹은 배우자만 남은 할머니, 이 모두에게 어떤 현실적인 변화가 오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이게 부자들만을 위한 제도인지 아니면 우리 모두를 위한 희망인지 그 궁금증 지금부터 함께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상속세는 유산세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돌아가신 분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구조였다는 뜻이에요. 즉, 상속인 하나하나가 실제로 얼마나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3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해볼게요. 이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나눠주기로 했다고 하면 국가는 전체 30억에서 일정 금액만 공제한 다음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통합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럼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기준으로는 최고 세율이 50%에 달합니다. 게다가 상속 자산에 따라 최대 주주 할증 평가 같은 것도 적용돼서 원래 자산보다 더 높게 평가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아들이 회사를 이어받기 위해 먼저 회사 주식을 팔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회사를 유지하기도 전에 회사를 쪼개야 하는 현실. 이게 바로 지금까지의 유산세 체계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부가 발표한 방식은 유산취득세라고 불려요. 이건 이름 그대로 각자가 실제로 받은 상속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구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예, 다시 한번 볼까요? 30억 원의 재산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각각 10억 원씩 나눠주기로 했어요. 이럴 경우 개정된 제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금이 달라집니다. 배우자 10억 원 상속 전액 공제 대상, 자녀 1인당 10억 원 상속 5억 원 공제 후 5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이전 방식에서는 이 가족이 내야 할 총 세금이 약 4억 4천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개정된 방식에서는 약 1억 8천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무려 50% 이상 감소한 것이죠. 이선미 세무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는 돈을 많이 남겼다는 이유만으로 나라에서 절반을 가져가는 일은 없어졌다. 이건 정말 체계 자체가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이런 개편이 이뤄졌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형평성과 현실성 부족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제도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죠.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자산 매각. 가족이 회사를 상속받았는데 운영도 하기 전에 회사 일부를 팔아야 했습니다.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현금 납부를 강제하는 구조였기 때문이죠. 다자녀 가정의 불리함. 세금 공제는 전체 금액 기준이다 보니 자녀가 셋이든 다섯이든 세금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분산돼 손해를 보는 구조였어요. 재산이 집 한 채뿐인 경우에도 세금 부담. 실제로 집값이 5억 원인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 경우라도 공제가 적어 상속세 부담이 생기는 사례도 있었죠. 특히 서울 등지의 부동산을 가진 중산층에게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기업 승계 시세율 최고 50%.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20% 수준인데 한국은 기본 세율만 40%에서 50%에 달하니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많아졌죠. 기업인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특히 이번 개편은 기업 승계와 관련해서도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전 제도에서는 경영권을 자녀에게 넘기려 해도 막대한 세금을 먼저 내야 했기 때문에 현금이 없는 기업은 부득이하게 회사를 쪼개거나 외부에 매각해야 했어요. 이걸 바꾸자는 겁니다. 현재 대한상공회의 소상위에서는 한 가지 더 제안했습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과세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상속받을 때는 세금을 내지 말고 실제 주식을 팔 때 세금을 내자는 겁니다. 이걸 자본이득세 방식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회사를 상속받은 아들이 주식을 들고 있다가 10년 뒤에 매각했다면 그때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회사의 가치를 키운 후 세금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영권도 유지되고 세수도 확보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거죠. 해외는 이미 바뀌었다. 참고로 해외는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캐나다 상속세 폐지 후 자본이득세 도입 1972년, 싱가포르 2008년 상속세 폐지 금융허브로 급성장, 스웨덴 호주 등 상속세 폐지 후 투자자 유입 증가. OECD 회원국 38개국 중 14개국은 이미 상속세 자체를 폐지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자산가 순유출 세계 4위. 왜 그럴까요? 세금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부자들이 한국에 머물기보다는 세금 부담이 적은 나라로 떠나기 때문이죠. 이선미 세무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세금은 국가가 걷는 게 맞지만 걷는 방식은 공정하고 현실적이어야 해요.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상속이라는 건 결국 부모 세대가 평생 일하며 모은 결실을 다음 세대가 이어받는 과정일 뿐인데 그걸 마치 벌금처럼 세금을 내야 하는 현실은 이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평생을 일해서 모은 재산이 있는데 그걸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순간 그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과연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억울하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남을 속여번 돈도 아니고 열심히 벌어 모은 건데 왜 나라가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거야?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한 푼도 안 남기자니 너무 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마음을 반영한 변화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금은 공정하고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철학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다자녀 가구, 중산층에게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동안 다자녀 가정은 상속 과정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넷으로 나누어 상속하더라도 기존 유산세 체계에서는 전체 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했기 때문에 자녀 수가 많으면 오히려 세금이 더 많아진다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자녀 한 명 한 명에게 별도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즉,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받는 금액도 많아지는 구조가 됩니다. 이건 중산층에게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서울에서 집 한 채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그 집을 물려줄 때 기존에는 그 집값이 5억 원만 넘어도 상속세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제도 아래에서는 자녀 공제가 5억 원까지 가능해져 사실상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은 거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 이 제도가 좋은 걸까요? 그렇지만 여기엔 반대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결국 부자들만 이득을 보는 것 아니냐? 이건 부자 감세이고 세금 줄이기 꼼수일 뿐이다. 라는 주장도 일부에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과연 세금을 내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면 왜 14개나 되는 선진국들이 상속세를 폐지했을까요? 그 나라들이 모두 부자들 편을 들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오히려 이들은 미래의 생산성과 경제 순환을 더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자산가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막고 기업이 경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무 전문가의 조언, 이제는 준비가 아니라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선미 세무사님은 이 변화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전에는 상속세를 피하려면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재산을 쪼개거나 편법까지 고려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합법적으로도 충분히 효율적인 상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이제는 피할 방법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제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법의 틀 안에서 똑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 재산을 물려주는 일은 죄가 아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상속은 가족 간의 애정이고 책임이며 세대 간의 연결입니다. 둘째, 세금은 나라를 위해 필요하지만
무조건 많이 걷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공정하고 실용적인 세제가 오히려 더 많은 세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제도 개편이 그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셋째, 준비는 늦지 않았을 때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부모님의 나이가 드셨거나 본인이 자녀에게 뭔가 남기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고 자산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제도 변화는 곧 미래 구조의 변화. 이번 개편은 단지 한 해의 예산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의 고령화, 기업 승계, 자산 흐름, 경제 체질을 전반적으로 바꾸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자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 회사를 이어주고 가업을 잇는 것, 그리고 세금을 공정하게 내는 것. 이 모든 것이 건강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국가가 기반을 마련해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넷째, 상속세는 단지 세금이 아니라 세대 간 신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속세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가족 간의 연결이고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이며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신뢰의 사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금 때문에 재산을 숨기고 자녀에게 몰래 넘기고 편법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국가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뀔 차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이제는 두려움 대신 이해와 준비, 불안 대신 믿음과 계획을 갖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다시 설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으로 드리는 한마디, 이런 정보가 나와 우리 가족의 노후에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이면 큰 응원이 되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채널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75년 만에 바뀐 상속세 제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받은 만큼만 세금 낸다는 유산 취득세,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자녀에게 떳떳하게 물려줄 수 있는 시대,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아요. 영상에서 다룬 핵심 주제 정리. 유산세, 유산취득세로 과세 기준 전환. 자녀별 공제 확대, 최대 5억 원. 중산층 다자녀 기업 승계 시 세금 부담 대폭 감수. 실질 상속의 기준 과세로 형평성 개선. 해외 14개국 이미 상속세 폐지 우리는 지금 변화 중. 함께 보면 좋은 영상들 설명란에 유튜브 3가지는 있습니다. 꼭 찾아서 영상 시청해 보세요. 첫 번째, 상속세 계산법 간단 설명. 둘 번째, 부모 집 상속 시 절세 전략. 셋 번째, 중소기업 가업 승계 핵심 요약. 무료 세무 상담 받기 신뢰 가능한 전문가 연계. 첫 번째, 국세청 공식 세무 상담. 둘 번째, 한국세무사회 상담센터. 자산 상속, 세금 문제, 증여 계획.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알림 설정,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설명란에도 이 내용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